여기서 엔터 치면은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C번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무엇을 컨트롤 E를 치셔가지고 이 문단 번호 속성을 해제시켜 주신과 동시에 이렇게 바탕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한 줄 정도를 또 이렇게 쳐주세요. 한 줄 정도 빈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보면 출력 형태 보면 여기 이제 가감독한 다음에 한 줄 정도가 빈줄이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빈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별하고 자율주행 진행 단계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중간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별을 넣고 싶어. 별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입력에 문자표 가셔서 정각기호 일반, 그러니까 HCC 문자표 안에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을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음 한자를 쳐가지고 이제 별을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 별을 넣었죠. 그 다음에 한 칸 정도 띄워주고 쓰세요. 이제 여기다 자율 주행 진행 단계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율주행 진행 단계라고 입력하고, 자, 요 친구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별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굴림 18포인트예요. 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별까지 모두 포함해서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서식 도구 몸에서 모든 글꼴에서 굴림이죠. 굴림을 주고, 그 다음에 18포인트 주고, 별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율주행 진행 단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을 갖다가 기울임에다가 강조점을 찍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울임은 이제 말 그대로 기울어지게 보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조점은 이렇게 단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위에다가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강조점이죠. 자, 기울인 꼴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단은 쭉 잡아요. 자율주행 진행 단계라는 단어가 요거 문구를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기울인 꼴은 여기서 할 수 있죠. 기울인 꼴은 여기서 이제 서식도구 몸에서 기울인 꼴 할 수 있겠고, 그럼 강조점은요? 강조점은 여기 또 역시 없어. 자율주행 단어를 먼저 잡아요. 일단 강조점을 넣고 싶은 단어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동시에 잡았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안 잡히니까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냥 자율주행 일단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서식의 글자 모양에 가시던가 아니면 우클릭하시고 글자 모양에 가시던가 해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보니까 기본 탭에는 강조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글자 모양에는 기본 탭만 있는 게 아니고 확장 탭도 있죠. 확장 탭에 가셔가지고 글자 모양의 확장 탭에 가셔가지고 바로 강조점이 보이죠. 밑에 왼쪽 아래쯤에 보면 강조점이 보여요. 지금 현재는 빨간색 슬러시, 그러니까 대각선이 보이는데 이건 없다는 소리죠. 여기서 강조점의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뭘까요? 지금 출력 형태 주어진 강조점은 하얀 조그만 원 동그라미, 요거 맞죠? 요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된 그 형태에 맞는 강조점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 내가 선택한 단어의 위에 이렇게 땡땡땡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게 설정 눌러주면은 이렇게 일단 1차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단계라는 그 글자를 또 잡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 탭에 들어가서 강조점, 마찬가지로 강조점에 가셔가지고 얘도 요거 맞죠? 요거 이제 넣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단어가 블록 설정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자 위에 강조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계까지 입력하셨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문단이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문단에는 요 자율주행 진행 단계 여기다 설정한 서식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컨트롤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바탕글로 바꿔주시고 이제 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표는 여기 입력에 보면 표가 있죠. 입력에도 있고 어디도 있냐면 편집에도 있어요. 편집에도 표가 있고 입력에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편집에도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일단 편집의 표를 하셔도 좋고 입력의 표를 하셔도 좋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입력의 표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표가 들어갈 위치를 커서 잘 잡아주시고 입력의 표 해가지고 표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줄개수는 몇 개일까요? 줄은 뭐고 칸은 뭐야? 자, 여기서 줄이다 하는 거는 바로 가로줄을 말하는 거죠. 가로줄을 말하는 거고, 칸은 요 세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줄은 그래서 몇 개예요? 그래서 5개. 칸은 몇 개일까요? 4개. 그래서 줄은 5개요, 칸은 4개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요거 기타에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글자처럼 취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단의 일부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문단의 일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 같은 경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하시게 되면은 표를 컨트롤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고 안 돼 있는 분들은 요거 체크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그 만들기 눌러주면은 커서가 있던 위치에 표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자, 표가 들어갔고 표를 갖다 이제 그 너비는 이제 전체적인 너비는 요 정도 하시면 되겠고, 높이를 갖다가 보니까 너무 깝깝해 보여.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여기 표의 바깥쪽에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표의 바깥쪽에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면은 조절점이 보이네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요거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있죠. 여기 요 짝대기 표시가 되어 있는 조절점은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조절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위아래 높이를 늘려줄 거라면은 밑에 있는 조절점 또는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일단 싹 갖다 대 볼게요. 갖다 대니까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모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우리 요걸 갖다 좀 높이를 좀 더 늘려줄 거예요. 살짝 여기 요것 또는 요거를 밑으로 드래그해서 살짝만 높이를 조절해 줄게요. 이렇게 너무 확은 말고 살짝만 해주시면 일단 표의 대략적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로써 5줄에다가 4칸짜리 표가 들어갔고요. 그 칸의 너비는 보니까 각각 다르네요. 여기 보니까 어떤 건 되게 좁고 어떤 건 되게 넓고. 그쵸? 이거는 어떻게 조절해요? 칸의 너비? 칸의 너비는 여기 칸과 칸 사이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를 잡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를 잡고 조절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일단 조절해 주세요. 대략 비슷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의 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입력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1단계 2단계. 참고로 엔터 치시면 이제 그 다음 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셀 안에서 줄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엔터 치지 마시고 이제 키보드를 이용하신다면은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셀을 넘길 수가 있어요. 넘겨가지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특징해서
운전자 지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줄이 넘어갔다 하시면 이게 좀 모자란 거죠. 모자란 경우에는 남는 열을 갖다가 남는 칸을 조절하시고 해서 얘가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너비를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추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하셔가지고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칸 있죠. 가장 끝에 있는 네 번째 칸. 얘 보니까 뭐가 돼 있죠? 운전자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가 뭐가 된 걸까요? 합치기가 된 거죠. 셀 합치기가 필요하죠. 우리 이제 표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합치기가 이제 필요한데, 일단 두 개 셀을 갖다가 요 두 개 합치고 요 두 개 합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봅시다 한번. 합치는 방법은 일단 합치고 싶은 셀 두 개를 잡아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로고 탭 옆에 보니까 표에 관한 탭 두 개가 보이네요. 하나는 표 디자인 탭이고 또 하나는 표 레이아웃 탭입니다. 또 레이아웃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셀 합치기 보이죠? 셀 합치기를 해주시거나, 합쳐졌죠? 아니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두 개를 잡고 또 뭐가 있죠?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셀 블록 두 개를 잡아준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셀 합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셀 합치기 하시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만약에 합치기를 잘못하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합쳐놓고 보니까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는 되돌리기 하시면 이제 셀 합치기가 취소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게 아래 한글 한정이 되는 거는, 아래 한글에서는 두 개 셀을 잡았죠. 잡은 다음에 알파 M을 누르세요. M을 눌러주면 합치기가 수행이 돼요. 이건 아래 한글만. 딴 데서는 안 되고, 엑셀 파워포인트에서는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인데 아래 한글 한정으로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M키 누르시면은 합치기가 수행이 돼요. 그리고 합치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 눌러서 합치기 취소해 주시고, 다시 이제 다시 제대로 잡고 M키 누르시거나 아니면 우클릭하고 셀 합치기 하시거나 하셔서 셀을 합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이제 그 내용을 또 추가로 또 마저 입력할게요. 모니터링, 여기는 운전자, 여기는 자율주행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출력 형태에 맞게 줄이 바뀌지 않고 나오도록 잘 카메라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표의 내용이 이제 들어갔죠. 들어간 내용 다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표 전체 글꼴이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렇죠? 표 전체 글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표 전체를 셀 블록을 잡아요. 드래그해서 잡아 주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셀 블록을 전부 다 잡아준 다음에 여기 이제 글꼴이니까 여기 서식 도구 모음에서 함축 바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야? 도둠 10포인트죠. 도둠 10포인트로 주시고요. 도둠 10포인트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꼴을 또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 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간당간당하면. 그래서 또 추가로 한번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 너비를 조절하셔가지고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첫 줄에 그라데이션 넣는 것부터 해볼게요. 첫 줄만 일단 잘 잡아주세요. 첫 줄만 잘 잡아주시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표 레이아웃 탭 옆에 보면 드랍 버튼 보이죠?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셀 테두리 배경 메뉴를 찾으세요. 자,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셀마다 적용이에요. 우린 무조건 각셀마다 적용.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셀 블록 잡았죠. 셀을 선택한 걸 셀 블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셀 블록 잡은 상태에서 셀 블록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나와요.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셀마다 적용으로 가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 들어가셔가지고, 자, 셀 테두리 배경에서 일단 배경 먼저 볼게요. 배경 탭으로 가시죠.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 가셔가지고, 자,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시작색이 뭘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시된 내용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작색은 하향이고요. 하향으로 되어 있죠. 시작색 하향으로 되어 있고 끝색이 노랑이에요. 그 유형은 왼쪽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색을 노랑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사한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런 거 다 말고 밑에 보인 표준색에서 노란색을 고르세요. 이 노란색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유형은 왼쪽 대각선을 고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 시작색 하향에다가, 하향은 이미 되어 있고 끝색은 노랑에다가 유형 제시한 유형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면은 이렇게 요 자리에 이제 첫째 줄에만 그라데이션이 설정되는 건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다 보면 또 여기까지 시원하게 다 그라데이션을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첫 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다 넣으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넣으셨어.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때는 지우면 돼요. 시원하게 다 넣고 말았어. 이렇게 다 넣고 말았어. 이렇게 하셨다, 그럼 다 지우면 돼요. 잡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셀마다 적용 들어가서 색 채우기 없음 하십니다. 색 채우기 없음. 혹시라도 실수로 다 넣으셨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잡고 들어가서 셀 테두리 배경의 배경 탭에서 색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우기가 없어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잠시 후에 이제 테두리 설정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셨다면은 테두리 설정을 해볼게요. 뭐부터 해볼까요? 양옆에 없애는 것부터 해볼까요? 양옆에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 자, 일단 전체 다 셀 블럭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테두리 설정 또한 셀 테두리 배경이에요.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 셀마다 적용으로 가세요. 무조건 각 셀마다 적용이에요.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배경 가셔서 이제 배경에 테두리 탭 가셔가지고 테두리 탭에서 일단 종류를 갖다가 양옆을 없애줄 거예요. 없애줄 거니까 뭘까요? 빨간 슬러시, 빨간색 대각선 슬러시, 이렇게 요거 여기 없단 소리예요. 선이 하고 요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 바로 왼쪽 오른쪽에 적용할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찍어주시면 여기가 닷전자 모양에서 뭘로 바뀌죠? 왕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양옆을 없애주면. 그리고 설정을 누를게요. 설정 눌러주면 이제 정말로 이제 양옆이 이렇게 투명으로 처리가 되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갖다가 위아래 이중실선으로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잡고 다시 전부 다 잡고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가서 테두리 탭에서 종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종류가 이제 없음 말고 뭐요? 이중실선. 자, 이중실선을 끝에서
네 번째 있는 애요. 네 번째 있는 애 갖다가 선택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요 이동실선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위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 그러니까 선택한 셀들 기준해 가지고 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위 아래 잡아주세요. 하고 설정 누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은 다 된 거죠. 이렇게 양쪽은 없음이 되었고 위 아래는 이동실선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줄만 잡아주세요. 첫 번째 줄만 잡아주시고 우클릭하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 셀마다 적용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종류 역시 뭐야? 이동실선이죠. 이동실선을 놓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위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 아래쪽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도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첫 번째 줄의 아래쪽 라인도 이렇게 이동실선이 적용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표의 옆에다 컷샷 찍어주시고 엔터를 한두 번 정도 쳐주셔가지고 빈 줄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써주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라고 써주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럼 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서식은 얘죠, 그죠? 굴림 24포인트 진하게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서식 도구 몸에서 글꼴 굴림, 그죠? 글꼴 굴림으로 주시고 진하게죠? 진하게 주시고, 진하게는 이거죠. 그리고 사이즈는 몇 포인트? 24포인트 주시고 진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 이제 문단 정렬해서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는 건데 뭐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장평. 장평이 왜요? 장평은 바로 이제 뭐냐면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지금은 장평이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자, 요거는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띄워볼게요. 한번 그 블럭을 잡고 요 내용에서 블럭을 잘 잡아주시고 서식의 글자 모양 등을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모양의 기본 탭으로 가세요. 기본 탭에 보면 장평 자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장평 자간. 장평이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100%로 되어 있죠. 이거를 100%가 바로 뭐냐면 가로 세로가 1대1이에요. 즉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평을 갖다가 100보다 큰 숫자를 썼다. 120을 한번 써볼게요. 120을 쓰니까 글자가 옆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장평을 갖다가 다시 글자 모양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장평을 100보다 작은 숫자로 썼어요. 그러면 80을 썼어요.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홀쭉해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평을 뭘로 주라고 되어 있죠? 95. 저는 85로 좀 세게 줬는데 이걸 장평을 95로 조정할게요.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탭에서 장평을 95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장평과 자간이랑 개념이 또 있는데, 자간은 또 뭐예요? 자간은 비슷한 내용과 줄 간격인데요. 줄 간격은 어떤 걸 줄 간격이라고 하는 거죠?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표준 자간은 0%예요. 0%인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간을 좀 0보다 큰 숫자로 썼다 그러면 자간이 늘어나요. 간격이 늘어나요. 간격이 늘어났죠. 반대로 자간을 갖다가 0보다 작은 숫자로 썼어. 그러면 좁아져요. 그러니까 즉 표준 자간은 0%이고 0을 기준해 가지고 0보다 커지면 자간이 늘어나고요. 즉 글자 사이 간격이 늘어나고 0보다 작아지면은
좁아지고 이게 좀 좁아졌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저는 자간을 다시 표준 자간인 0%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일단 장평만 95%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자간을 설정하라고 한 경우에 자간도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일단 장평만 95로 설정을 합니다. 쪽번호 넣는 거는 자, 쪽 탭에 가시면 돼요. 쪽 탭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쪽번호 매기기라고 이렇게 있죠. 쪽번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저 페이지 번호 이렇게 여기 보면 쪽번호 매기기 5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 알파벳 2가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일단 쪽 탭에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요. 쪽 탭에 쪽번호 매기기 가셔가지고 쪽번호 매기기에서 보면은 번호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이제 지금 현재는 기본 설정은 가운데 아래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오른쪽 아래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옆에 보이는 얘들 뭘까요? 안쪽이 바깥쪽이 이런 애들 뭐예요? 이거 책으로 여러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책으로 낼 경우 쪽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왼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한 장짜리 문서니까 앞에 번호 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오른쪽 아래로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어떻게 돼요? 번호 모양은 ABC죠. ABC도 있고 가나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문자 ABC입니다. 그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줄표가 없죠. 줄표가 없어요. 줄표 넣기를 해제하고, 그죠? 그러니까 양옆에 이제 쪽번호 양옆에 하이픈이 들어갔냐, 즉 줄표가 들어갔냐 그 얘기인데, 줄표는 이제 넣기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번호를 갖다 이어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죠. 물론 일단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새 번호로 시작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시작 번호를 갖다가 얼마로? 5번으로 해주는 거죠. 시작 번호를 5번으로 주세요. 5번 주시고 그 다음에 넣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고 5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들어간 거죠. 쪽번호를 갖다 이렇게 보통은 1번부터 매기는 경우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쪽번호 시작을 갖다가 1번이 아니고 다른 번호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죠.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쪽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쪽번호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다 한 바퀴가 돈 거죠. 이렇게 해서